안녕하십니까? 2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뇌의 외형과 척수의 외형,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뇌와 척수의 대략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대뇌의 기본 구조와 외형의 공부를 할 건데요. 대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대뇌의 구조와 외형을 이해한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외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메테아에는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썰커스와 자이러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썰커스와 자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뇌 겉질의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 겉질의 구분과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레브랄 콜텍스, 대뇌 겉질입니다. 콜텍스라는 것은 껍질,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피질이라고 했고요. 신용어로는 겉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세레브럼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레브랄 콜텍스, 대뇌는 겉이, 콜텍스 겉이 그레이 매터, 조금 짙은 색을 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브 콜티칼, 콜텍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밝은 색을 띠더라, 화이트 매터. 자, 그리고 베이지알 갱글리아, 깊은 곳에는 바닥에 핵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은 둘레계통이라고 하는데 가장자리에 해당되는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구조라 시스템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동물들의 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 스컹크도 있고요, 디어, 거트, 염소, 사슴, 그 다음에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운데에는 뭘까요? 사람의 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뇌들의 컬텍스, 겉질에 보면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사람들은 많은 반면 어떠한 뇌들은 이렇게 주름이 없더라는 거죠. 자, 주름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세레브랄 콜텍스, 그레이 매터가 많을 필요, 면적이 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 매터에는 뉴런에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마가 있는 곳, 덴드라이트, 소마, 엑선, 엑선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소마가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뉴클레어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색깔로는 그레이, 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콜텍스가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마가 많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소마가 많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엑소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요. 소마는 우리가 중추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추. 그러니까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 조절하는 곳이 많으려면 많다는 것이 바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정말 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삶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이거부터 떴네요. 자, 이쪽부터 떴습니다. 자, 얘는 뭐냐 하면 뭘까, 이 동물? 가디언스 앤 갤럭시에 나온,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동물인데요. 그렇죠. 너구리예요, 너구리. 자, 너구리 보니까 주름이 아주 없진 않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주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얘는 뭘까요? 얘는 무슨 동물입니까? 같은 영화에 나왔는데 얘는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자, 두더지는 땅 속에 살아요. 땅 속에, 바깥에서 살겠죠.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땅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요. 막 팝니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파요. 먹이를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먹죠. 먹고 배부르면 쉬고 또 배고프면 냄새가 나는 쪽으로 팝니다. 자, 인생이 간단하죠. 단순해요. 주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소마가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영화에서는 굉장한 폭파 전문가로서 복잡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동물은 뭐냐? 이 동물 주름 거의 안 보이죠.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줄무늬 쥐라고 합니다. 이 줄무늬 쥐는 어떻습니까? 주름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죠. 주름이. 이 영화에서도 매우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게 나와 있는데요. 쥐들은 이런 뇌를 갖고 삽니다. 자,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토록 주름이 많은 지능이 높은 동물 뭘까요? 예상하셨겠죠?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아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컬텍스 부분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서커스 대뇌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라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라면도 우리가 면적을 넓히려고 이렇게 꼬부러뜨려서 넣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대뇌 겉질에 주름이 없고 그대로 펼쳐진다면 원래 사람의 뇌는 머리는 요만해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커지면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구부려 갖고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합니까? 들어간 곳과 나간 곳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곳을 우리가 농업용어가 아니라 의학용어로서 우리가 서커스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튀어나온 곳은 뭐라고 한다? 자이러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랑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서커스처럼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깊어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아. 좁고 깊은 곳을 우리가 틈새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의학용어에서는 피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뇌의 틈새를 볼 수 있어요. 단면에서. 자, 보니까 이렇게 깊이 파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말을 뜻하는 센츄럴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센츄럴 서커스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이러스라고 했어요. 어떤 자이러스입니까? 센터의 풀이 앞에 있다라고 해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뒤에 튀어나온 것은 뭐라고 할까? 이것도 자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이러스예요? 센트럴의 포스트 뒤에 있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합니다.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주름에는 이런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커스 자이러스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대뇌 겉질을 공부할 때는요. 자, 그레이 매터하고 화이트 매터가 있는데, 자, 뉴런을 이렇게 그리고요. 복습해 볼게요. 튀어나온 거 덴드라이트, 소마, 엑손 터미널이라고 했어요. 간략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릴 거냐? 덴드라이트 없애버리고 그냥 소마 동그라미 그리고 일직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 소마 동그라미는 S 소마 얘는 엑손 얘는 엑손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그린 것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소마 있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엑손 있고 엑손 터미널 다시 소마 그다음에 엑손 터미널 만나는 곳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뇌 겉질의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무슨 색을 띠더라? 좀 어두운 색을 띠더라. 그래서 그레이 매터라고 했고 안쪽에는 좀 밝은 색을 띠더라 라고 해서 서브코티칼은 우리가 화이트 매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는 그레이 매터, 회백질, 안에는 화이트 매터. 그 이유는 소마가 있고 안쪽으로 통로를 거쳐서 바깥쪽으로 간다. 이렇게 튀어나올 수는 없겠죠, 밖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화이트 매터. 왜 그랬죠? 엑손을 싸고 있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엑손을 싸고 있는 마이엘린 시스가 있다 그랬어요. 수초들의 색깔이 밝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뇌에 있는 콜텍스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에, 어, 피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잠깐 피셔는 뭐라고 했죠? 튀어나오는 곳은 자이러스, 들어간 곳은 썰커스인데 깊게 들어간 곳을 우리가 틈새라고 하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피셔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깊고 좁은 틈새에 의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longitudinal fissura라는 말이 있어요. longitudinal 말은 세로라는 말입니다. 자, 세로라는 말이라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브레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나와 있는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가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대뇌 세로 틈새 longitudinal fissure라고 합니다. 이 틈새에 의해서 뭐가 나눠질까요? 대뇌하고 우뇌와 좌뇌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entral Sulcus 혹은 Fissure of Lowland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인 fissure 혹은 우리가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Central Sulcus라고 하는데요. Central Sulcus는 Frontal Lobe과 Parietal Lobe를 나누는 그루브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Central Sulcus입니다. 이 앞쪽은 우리가 Frontal, 이마라고 해서 Frontal 앞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Parietal Lobe이라고 해요. 자, 이 Central Sulcus를 기준으로 해서 Frontal Lobe과 그렇습니다. Parietal Lobe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ateral Fissure입니다. 실비어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Fissure of Sylvius라고 하는데요. 자, Lateral Fissure는 아래쪽은 Temporal Lobe이고요. 위쪽은 Frontal Lobe이고 결정적으로 누구랑 나오냐면 Parietal Lobe가 나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어디냐면 바로 이 틈새입니다. 이 틈새가 Lateral Fissure예요. Lateral Fissure인데 여기는 Temporal Lobe입니다. 여기는 Parietal.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Frontal과 Temporal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위는 Parietal Lobe과 Temporal Lobe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 바로 뭡니까? Lateral Fissure다. 자, 마지막으로 Parieto Occipital Fissure, 결합형 모음에서 자르면 Parietal Lobe과 Occipital Lobe를 나누는 fissure다. 이건 너무나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보면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에 Parieto Occipital Fissure고요. 이쪽은 약간 보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잘려진 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고요. 안쪽에서는 비교적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한다면 대뇌와 소뇌를 나누는 그런 세레브름과 세레벨룸을 나누는 틈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버스 피셔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수평적인 가로라는 뜻이죠. 자, 콜텍스는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앞쪽에 있다 그래서 앞쪽 옆, 뒤쪽에서도 뒤쪽 옆, 위에서 위쪽 옆, 아래쪽 옆, 옆쪽 옆 이렇게 이름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앞에는 뭐예요? 이마가 있다 해서 프론탈, 앞을 뜻하는 프론탈을 말해서 프론탈 럽. 자, 그럼 뒤쪽 옆 이렇게 안 하고 뒤통수라를 뜻하는 말에서 옥시피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옥시피탈 럽, 뒤통수 옆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 옆이라고 안 하고 꼭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리에탈, 마루옆. 마루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꼭대기를 뜻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옆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템포랄 럽이라고 합니다. 템포랄.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시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옆에, 뇌 옆에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템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관자엽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옆에 있다고 측두엽이라고 했었는데요. 관자엽이, 관자라는 것은 여러 개가 뼈가 만나는 옆에 부분을 우리가 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네 개의 럽을 우리가 true love이라고 해요.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가짜를 뜻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거짓 엽이라는 건데요. false love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냐? 진짜 가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인슐라나 림빅 로브는 false love이라고 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트룰럽, 밖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트룰럽이라고 한다. 자, 뇌를 한쪽을 떼내고 단면인 안쪽을 보면 이 안에 싱귤라이트 자이러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분홍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림빅 시스템에 속한다고 해서 림빅 시스템에 속하는 컬텍스다라는 뜻에서 림빅 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폴스 럽이라고 하고요. 인슐라는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라는 현재 여기에 있는데요. 인슐라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동떨어져 있는 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섬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다는 말에서 이제 분리되고 절연된다는 인슐레이션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뇌를 파보면 화이트 매터 속에 들어있는 콜텍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슐라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인슐라 역시 바로 폴스 럽에 해당된다. 이렇게 총 럽은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앞쪽에 있는 프론탈 럽, 위쪽에 있는 parietal 럽, 뒤쪽에 있는 occipital 럽, 옆에 있는 temporal 럽. 이렇게 트룰 럽은 4가지의 럽을 볼 수 있고요. 안쪽에 숨겨져 있는 림빅 럽과 그리고 인슐라를 합쳐서 우리는 폴스 럽이라고 한다. 자, 인슐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인슐라는 알코올 중독, 식욕, 니코틴 중독, 발성이나 음악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레터럴 피셔예요. 레터럴 피셔를 열어서 보면 안에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뇌가 하나 따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콜텍스가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림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레이 매터예요. 그레이 매터. 이 부분은 화이트 매터예요. 요 두 개를 벌리고 나면 요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그레이 매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한 번 더 꼬아져서 들어간 것 뿐이고요. 벌려놓으니까 보여서 섬처럼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인슐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인슐라가 다친 사람들을 봤더니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못 끊던 사람들이 이 인슐라가 손상되고 났더니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탐욕 같은 것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인슐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의 구조와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그레이 매터에 들어간 곳과 나온 곳. 네, 그 들어간 곳은 서커스, 나온 곳은 자이러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공부한 게 뭐였죠? L로 시작하는 거요? 레터럴 피셔 피셔죠. 피셔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피처가 레터럴 피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레이 매터는 그렇죠. 소마가 있는 곳이고 화이트 매터는 엑선이 있는 곳인데 밑으로 연결된 거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 매터는 콜텍스는 6개로 나눠져 있는데 4개가 트루 럽, 2개가 폴스 럽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대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